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 그리고 너무 예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이제 아들이 곧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고, 저도 육아하던 엄마에서 워킹맘으로 직업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달에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이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 가족, 특히 저와 남편은 더더욱 긴장됩니다. 도시로 나가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여태껏 저와 남편은 신혼살림부터 시작해서 섬마을에서 살았거든요. 이번에 이사 나간다고 섬마을의 어르신들이 선물도 많이 챙겨주시고 용돈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섬마을이다 보니 가장 젊은 사람이 40대이실 정도로 연령대가 높습니다. 칠순 훌쩍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저희 부부와 아들을 정말로 이뻐해 주셨어요. 특히나 아들만 보시면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어린애냐, 그놈 참 똘똘하게도 생겼네 하시면서 이뻐해 주시고 아들이랑 같이 나가면 꼭 돈 몇 푼을 들고 돌아오곤 했죠. 몇 번을 사양해도 혼까지 내시면서 돈을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고 손주를 보신 분들이라도 섬마을이다 보니 자식들이 방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 나간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부터 눈물을 보이시는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저희도 정들었던 어르신들을 두고 나가려니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젊은 사람들이 도시 나가서 살아야지. 애도 있는데 여기서 애 키우기 힘들어 하시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섬마을과 영원히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은 꼭 올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곳에는 저와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잠들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남편의 어머니이시자 제 시어머니시죠.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많이 아프셨어요. 투병하시는 동안 제가 간호를 해드렸었죠. 신혼 시절이었는데 그때 주위에서 욕도 참 많이 먹었었어요. 바보 같다고요. 자기 같았으면 아픈 시어머니 간병하게 하는 남편하고는 결혼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분에 넘치게 받은 게 많아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해요. 남편은 대학에서 만났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는데 동기의 손에 떠밀리듯이 나간 단체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죠. 소개팅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서 한없이 어색하기만 한 자리에 남편이 있었고 남편 얼굴에 떡하니 나는 이 자리가 불편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라고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짝꿍 찾아서 하하호호 수다 떠는 동안 남편이 제게 여기 오기 싫었죠? 저도 그래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고 저는 제 마음을 알아준 남편이 참 고마웠었어요. 다른 친구들 눈에는 저도 짝을 찾은 것처럼 보였겠지만요. 어쨌든 그날 저는 남편하고 수다를 많이 떨었고 대화가 잘 통해서 친구가 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만나면서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매일매일 더 느꼈고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에 확신이 생겼어요. 남편이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졸업을 같은 연도에 할 수 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남편은 곧바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을 정도로 능력도 좋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 또 같은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질투가 날 정도였지만 남편은 너는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야. 천천히 기다려봐. 라고 말해주면서 자기를 뽐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다행히 몇 달 뒤에 저도 어느 정도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돈을 모으게 된 것이죠. 그때쯤 저희는 이미 결혼 이야기를 시작했었어요. 얼마 적금도 들고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자고 했죠. 저나 남편이나 결혼식을 크고 화려하게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큰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아도 금방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서 가정사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죠. 저희 집에 인사 와서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결혼식 때 가족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말에 저희 부모님도 저도 놀랐고 남편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어릴 때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서럽게요. 남편은 위로 형 1명, 누나 1명이 있다고 합니다. 막내인 남편은 늘 형과 누나에 치이면서 특히나 형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형과 끊임없이 비교되면서 모든 걸 다 형한테 바치듯이 하면서 살았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보호해 주시긴 했는데 별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형은 장남이라고, 누나는 하나뿐인 딸이라고 챙겨주셨지만 저는 계획에도 없이 태어나서 밥만 축내는 놈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박대하셨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은 다 했습니다. 막노동도 많이 했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은 가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전액 장학금밖에는 답이 없었거든요. 다행히도 전액 장학생에 선발이 되었고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염치 없지만 친구 집에서 얹혀서 대학교 생활 내내 같이 살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자취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싶었어요. 집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아들이나 동생 취급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부끄러운 가정사라는 것은 알지만 두 분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평생 장인어른 장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서영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울먹이면서 마쳤어요. 아빠는 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나. 고생 많았어. 라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엄마는 같이 우시면서 그래, 내가 장모 말고 엄마 할게. 내가 이제 우리 아들 잘해줄게.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죠. 남편의 강경한 의사에 따라 저는 시댁과는 아예 연락을 할 생각도 안 했어요. 남편이 너 혹시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걱정 때문에 나 몰래 우리 집 찾아보거나 그런 생각하지 마. 괜한 걱정이긴 하지만 노파심에 그래. 라고 강하게 말했거든요. 저한테는 뭐든 다 좋다 하던 사람이어서 그런 강한 태도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이 사람이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구나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 식구들 없이 제 가족들과 대학 친구들, 회사 사람들만 불러다 놓고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바쁘게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같이 야식 먹고 놀다가 자고 또 일하고 와서 같이 밥 먹고 평범하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나 저희 부부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뒤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토요일 점심이었어요. 한가하게 집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대수롭지 않게 받은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이내 목소리까지 높아졌다가 전화는 끝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니 남편이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늦을지도 몰라.
걱정 말고 다녀와서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하더니 다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척이나 걱정되었지만 와서 설명해 준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잠도 안 자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건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자고 기다리던 저를 본 남편은 울면서 제게 미안해 서영아 하고 말했어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니 남편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가 참 개탄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건 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섬마을의 이장님이었다고 해요. 이진영 씨 맞으시죠? 여기 어머님이 와 계신데 언제쯤 들어오실 예정이십니까? 뜬금없는 말에 남편은 자세한 사정을 물었고 이장님은 형님 되시는 분이 여기 모셔놓고 가셨는데요. 동생이 와서 모시기로 하셨다고요. 라고 하셨대요. 청천벽력 같은 말에 남편은 놀라서 자세한 사정을 들으러 그 생소한 섬마을로 향한 것이고요. 참 그런 페류나가 따로 없습니다. 남편의 어머님이 당뇨병과 중풍 등 거동조차 거의 불가능하실 정도로 편찮으셨는데 남편의 형님이 해외 이민을 핑계로 어머님을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써두고 남편 연락처를 알아내선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상황이다. 라고 말해두고 말 그대로 튀어버린 것이었죠. 남편은 놀라고 화가 나서 형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미 이혼을 하신 상태였다고 하네요. 이혼 후 다른 분과 살림을 차리셨다고 하고요. 남편의 누나는 나 임신했다, 못 모신다 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요. 보호자의 이름은 이미 남편이었고 여기서 어머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노인 유기로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미안해,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 해도 이해해 하고 한참을 울다가 겨우겨우 잠에 들었어요. 깊이 고민했죠. 지금 다니는 회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정말 헤어지기도 싫었어요. 처음 보는 그것도 몸이 아픈 어머님을 모시는 것도 겁이 났고요. 그래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일단 난 오빠랑 같이 살 거야. 우리가 가서 모시고 살자. 그 사이 오빠가 아주버님을 찾아서 어떻게 고소하거나 그러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너한테 너무 죄 짓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또 울었어요. 정말 번갯불에 콩 볶듯이 섬마을로 이사가 결정되었고 주위 친구들과 부모님도 정말 놀라셨습니다. 친구들은 시동부터 이게 무슨 고생이냐? 세상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 아픈 엄마를 그렇게 내버리고 가는 미친놈이 어딨어? 라고 아주버님과 형님 부부를 실컷 욕했죠. 섬마을에 도착해 낡은 빌라로 들어가니 바닥에 이불 깔고 누워 계신 어머님이 보였어요. 첫 만남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영이고 어머님 둘째 며느리예요. 라고 인사를 드리니 어머님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어머님이 어색한 듯 인사 후에 말없이 집만 정리했고요. 엄마는 그래도 나를 지켜주려고 노력했어. 나도 그건 알아. 그런데 엄마가 일을 하셔, 뭘 하셔. 능력이 어디 있겠어? 남편 내조에 치이고, 집안 살림에 치이고, 친할머니의 시집살이에 치이고, 엄마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라도 나를 더 지켜줬으면 어땠을까. 가끔 그 생각을 해. 남편이 그날 밤에 술을 마시면서 한 말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나마 가족 중에서는 남편에게 나은 사람이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병간호는 저도 처음이라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고 내가 회사도 사표 내고 이게 무슨 짓이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죠. 남편은 일을 해야 했기에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배 타고 섬에 들락날락하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미안하니까요.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어머님 약 챙겨드리고 상태 확인하고 때마다 배 타고 같이 도시로 나가서 병원 검사도 받고 했어요. 어머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주로 글씨를 써서 표현을 하셨어요. 병간호 시작하고 한 일주일이 지나서야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건네셨죠. 첫 마디가 바로 미안하다 새아가야 였습니다. 종이에 쓴 그 글씨를 보는데 갑자기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전형적인 가부장적 집안의 며느리로서 어머님이 겪으신 고생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체력 강한 여자예요. 하면서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서툴지만 열심히 한 성과가 나는지 시어머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을 보이셨어요. 거동을 못 하셨는데 몸을 일으키시고 앉으실 정도도 되셨고 더듬거리는 증상이 심하셨지만 간단한 말도 하셨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어머님을 무척이나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오늘은 어땠어요? 엄마 며느리 예쁘죠? 하면서 말도 붙이고 인사도 하면서 천천히 사이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기억 속 어머니는 자기를 보호해주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때때로 밤에 남편이 잠들면 저를 앉혀두고 우시면서 진영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 얘긴 딱 한 번 하셨어요. 내가 애들을 잘못 키운 탓이야 라고 자기 탓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그래도 그건 폐륜이죠 라고 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자식들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힘든 적응기를 보내고 살았고 1년이 조금 넘자 나름대로 섬 생활에 적응도 했어요. 저는 마을 어르신들께 심청이 뺨치는 며느리 소리 들으면서 예쁨 받았고 그 덕분에 사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시로 나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을 어른분들이 어머님을 돌봐주신 적도 있고요. 인심들이 다들 좋으셨어요. 어머님은 호전이 되긴 하셨지만 병원에서는 저를 따로 불러서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계세요. 어머님은 이 이상으로는 회복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은 하룻밤 자고 눈을 떠보니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요. 좋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늘 대비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저희 부부가 섬생활을 한 지 1년 반이 되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장보러 간 사이에요. 혼비백산해서 정말 슬리퍼만 신고 섬 전체를 뛰어다녔어요. 남편에게도 연락했지만 오려면 몇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뛰어다녀야 했죠. 이장님과 마을 어른분들도 저를 도와서 어머님을 찾아다니셨고요. 몇 시간 뒤 어머님은 섬마을 뒤쪽에 있는 그늘진 공터에서 발견되셨어요. 흙바닥에 쓰러져 계셨는데 양말만 신은 발은 흙투성이었고 손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땅을 판 사람처럼요. 놀라고 눈물이 날 정도였지만 그래도 찾았으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님이 일어나시고 어머님 거기 왜 가신 거예요? 하고 여쭤보니 바람이 쐬고 싶어서 라고 대충 얼머부리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정확히 3일 뒤에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아주 평화롭게요. 새벽에 약 챙겨드리려고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해서 코에 손을 대서 숨을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고 병원에도 연락해서 확인했는데 돌아가신 게 맞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이제 혹 떨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냐? 라고 하던데
그 사이 어머님과 정이 많이 들었던 저였어요. 어머님께서 고맙고 미안하다시며 자꾸 제 손에 쥐어주시던 계피사탕이 생각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게 마음을 다 주셨어요. 남편도 이제 엄마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는 섬에서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모두 섬마을 어른들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누이에게 어머니의 부고를 알렸지만 답이 없었고 아주버님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섬마을에 햇빛 잘 드는 곳을 이장님께서 내어주셔서 그곳에 어머님을 모셨죠.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짐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이불을 들추자 이불 아래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삐뚤한 글씨로 방파제 뒤쪽 공터에 땅을 파보거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러지신 채 발견되었던 바로 그 공터였어요. 유언가도 같은 그 말에 저와 남편은 공터로 갔죠. 그곳에는 커다란 돌로 표시된 곳이 있었고 저와 남편은 돌을 치우고 땅을 팠어요.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안에서는 흰 봉투가 나오더군요. 기력이 쇠하셔서 깊이 팔 기운도 없으셨겠지요. 그 봉투에는 어머님의 편지가 들어있었고요. 진영아, 서영아, 못난 엄마가 미안하다. 진영아, 어린 날들에 많이 서러웠지? 엄마가 미안하다. 능력 없는 애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장남이라고 하나뿐인 딸이라고 이쁨 받는 첫째, 둘째에 치이고 아파하는 널 보며 엄마도 너무 아팠단다. 그런데도 잘 자라. 좋은 며느리 데려와서 너무나 고마워. 해준 것도 없는데 병간호 받느라 애미가 정말 고맙고 미안했단다. 이곳에 편지를 묻은 건 너에게 주려고 한 걸 내 힘으로 끝까지 지키기 위한 노력이고 내 마음이란다. 이것들로 너의 지난날의 아픔을 다 치료하지 못할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지막 마음을 받아주렴. 이곳에 꼭 연락해서 가보거라. 그 말 끝에는 어떤 집 전화번호와 집 주소가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이진영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아우, 네가 진영이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고 느낀 저희 부부는 어머님이 적어주신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 집이었어요.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마자 바로 한 어르신이 뛰어나오셨어요. 어르신은 내가 너희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라며 저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차를 한 잔씩 내어주신 어르신은 통장 하나와 저희 부부 앞에 서류 몇 장을 펼치셨어요. 그건 놀랍게도 아파트 명의 서류와 주식 관련 서류였습니다. 주식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상당하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몇 년 전에 그 쓰레기 같은 놈이랑 이혼한 거 알지? 그 놈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지. 이혼하고 네 엄마가 여기로 찾아왔다. 여기가 네 엄마 고향이야. 나는 네 엄마 어릴 때 동네에서 제일 친하게 놀던 친구였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네 엄마 덕분이니까. 어릴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밥조차 잘 먹고 살지 못할 정도였어. 네 엄마는 항상 나를 더 챙겼고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나를 딸처럼 정말 아껴주셨었거든. 그때 네 엄마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다. 내가 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네 엄마 덕이었어. 우리는 자매보다 더 끈끈할 수밖에 없었단다. 네 외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엄만 그 후에 시집을 갔어. 그런데 네 엄마가 시집가면서 연락이 끊겼었지. 네 엄마 이야기 듣고 가슴 치면서 울었다.
그렇게 밝던 소녀가 시집을 잘못 가서 그렇게 되고, 그런데 막내 아들 얘기하면서 더 서럽게 울더라. 자기가 시집살이 100번 겪어도 좋으니까 막내가 자기를 용서해주면 좋겠다고 말이야. 괜찮다는데도 나한테 패기찌기 싫다고 큰아들 부부에게 올라가겠다고 하더구나. 얼마 안 있어 올라갔는데 몸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간 세월이 얼마나 고됐으면 그랬겠니. 그리고 2년 전인가 연락이 왔어. 큰아들 부부가 나를 버리려고 한다고 말이야. 네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한테 그러더라.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막내 아들 찾아서 꼭 좀 도와줘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걱정 말고 내 연락처 주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죽고 나서야 진영이 너를 만나는구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어린 시절의 남편에게 끊임없이 미안해하셨던 그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졌어요. 그 통장은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거였어요. 펼쳐보니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더라고요. 평생 그 돈을 꽁꽁 숨기며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사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슬프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여기 이 서류들은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야. 나는 우리 아들한테 사업체 물려주고 이제 여기서 유유자적 지내고 있어. 이거 가지고 가서 능력껏 잘 사용해봐. 나는 이제 네 엄마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준다 생각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여생을 살련다. 남편과 저는 이걸 받아도 될까요? 하고 물었지만 어르신은 당연하지. 네 엄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나는 너희가 내 친구 바람대로 잘 살았으면 한다. 나중에 혹시 아기 낳으면 한번 데리고 와서 인사나 시켜주렴. 라고 하시며 서류를 저희 손에 꼭 쥐어주시더라고요. 그 재산들은 너무 큰 돈이기도 했고 아직도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얘기했는데 잘 모르고 주식 썼다간 큰일 나니까 나중에 기회 잡고 공부 제대로 해서 사용하자고 했어요. 아파트도 그대로 있고요. 남편은 어머님의 향수 때문인지 섬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아기 낳은 후까지 섬마을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워낙 애틋해해서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이었고 섬마을 생활도 익숙해져서 나쁘지 않았고요. 어느 날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가 재산 다 꿀꺽하냐? 라고 연락이 온 거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시누이는 여자라 그런지 저한테도 연락해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형제 자매한테 재산도 나누고 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이가 아주버님이랑 같이 두 분 용서한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죠. 그 전에는 저도 두 분 어른 대접해드릴 생각 없습니다.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아기도 낳고 꽤 잘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아기 유치원도 그렇고 여러 사정 고려해 도시로 다시 나가게 되었네요. 물려받은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이고 이 섬에도 수시로 올 생각입니다. 생각해도 아련한 시어머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생각나면 참 가엾어서 눈물 나는 어머님과 우리 남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세 식구 어머님 그곳에서 뿌듯하시게 더욱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해요. 어머님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테니까요. 이사갈 생각을 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날에 주저리 글을 썼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